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울신TV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패널 주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들이 지방에 왔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부산 10만 교육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해운대 시그너 호텔인가 여기에서 오늘 정광훈 우리 국민혁명당 대표님과 그리고 부산의 교계의 원로들 또 현직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늘 집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밤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입니다, 여러분. 부산 해운대 가까운 숙소에서 지금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요. 그래도 6시 반 이 오일신 TV를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방송은 해야 된다. 이게 제 철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계속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 사저 부산 대구에 정해진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영상에 보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그러니까 집이죠. 달성군에 벌써 하루 이틀 지금 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1000여 명이 발길이 지금 계속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경찰서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할 정도면 앞으로 엄청난 인파가 저는 모여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님이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일주일, 오늘이 14일이니까 한 일주일만 더 병원에 계시면 퇴원을 하시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 수 있는 이 달성군, 대구 달성군 육아읍 상계리 사저에 지금 아마 1000여 명의 발걸음이 몰려온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감 그리고 회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되면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억울하게 제도 없이 단돈 10,000원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먹거나 근데 대통령은 자기가 혼자기 때문에 자식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누구를 줄 사람도 또 남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고 엉터리 법을 적용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참담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나오셨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통령의 희생이 절대 그냥 일어난 희생이 아니다. 그냥 일어난 희생이 절대 아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드릴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의 희생은 그냥 희생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 숨어있던 이 고정간첩,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 저 북한에 내통하고 있었던 이 간첩, 혐의자들, 그리고 그 자식들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이분의 3월 9일 올바른 지도자만 뽑히면 반드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집을 지금 막 제가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군 사저에 하루 1000여 명의 발길이 지금 끊기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담벼락에 올라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어르신들 있지만 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지금 집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2, 13일 그러니까 주말이잖아요. 12, 13일 이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여기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우리 대통령이 너무나 고난을 겪어보셨는데 우리 국민혁명당에 뭐 왜 정광훈 목사님은 탄핵이 불법이다 이거 명예회복 이런 말을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민혁명당의 제3조 꼭 보십시오. 제3조에 불법 탄핵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불법 탄핵에 대한 반드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국민혁명당에 딱 들어있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그리고 여러분 너무 다 까발리면 우리의 전략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정권을 다시 회복한 뒤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뼛속같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지내란 얘기지만 제가 국민 황교안 대표가 공천을 배제시켰습니다.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분이 나와서 뭐 부정선거 외치는 거 나쁘진 않지만 황교안 대표님의 과오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정말 공천을 떠나서 그냥 이 인터넷으로 면담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이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국민혁명당이 아니고 기독자유통일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정광훈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 계셨습니다. 감옥에 계시면서도 저에게 비례대표 3번을 주셨습니다. 그 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자네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서 반드시 이 불법 탄핵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이걸 암묵적으로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강훈 대표님이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자네는 박빠잖아.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저한테 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뭐 박빠가 어떻습니까? 자는 박사모라든가 뭐 박근혜 단체에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저는 정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그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정당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정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시민운동가로서의 여성으로서 그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올바르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왜?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 몇몇 빼고는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칼을 막 휘두르고 적폐의 산을 쌓고 있는데 야당이 제대로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자도 없고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눈치 보고 자기 개인 이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정당에 도전을 했는데 이 4.15 부정선거 때문에 기독자유통일당의 표가 제가 최소한 300만 표는 나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번 총선보다도 표가 더 적게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1250만이 나왔었는데 제가 만약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국회에 진출이 됐다면 제가 아마 다 들고 나왔을 겁니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제 3월 9일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 한마디를 너무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어떻게 말을 그 자신의 그 피 맺힌 고난을 다 감수하고 저는 대통령은 그 고난을 다 극복하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그렇게 고통 속에 넣는 사람을 밀어야 되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그 달성군 상계리에 12일과 13일 각각 1000여 명 이상이 지지자와 외부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타고 온 차량 편도 1차선 도로에 주차하는 바람에 교통이 도로가 마비되고 경찰 순찰자가 나가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그 TK 지역인데 대통령이 당신이 그 지역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통해서 사선을 했던 그 곳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대통령님의
앞으로 행보에 주목을 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리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저렇게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전 눈물이 나요. 나는 유영아하고 그 부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일부 가로수 등에는 박근혜 대통령 뭐 창당해 이런 현수막이 걸려 계시는데 기념사진을 찍고 담장 가드레일에 올라서서 집안을 구경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 가드라인에 올라가셔서 집 구경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님의 경호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경호가 유지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우리 대통령께서 그 주민들의 반응이 지금 아무래도 엇갈리겠죠. 그 동네가 아주 한적한 시골 동네인데 이 어떤 분이 이 회장이라는 분이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2016년도에 본인이 살겠다고 집을 아주 잘 지었고 철저하게 이 그 방어막 이런 거를 잘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아무래도 일부 주민들이 좀 당황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님도 물론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의 이 배고픔과 고난과 가난을 극복해준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아버지의 딸로서 여러분 복잡하면 어떻고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위대한 지도자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딸이 무슨 부정이나 부패를 저지러서 감옥에 산 것도 아니고 저 공산주의자 업무에 의해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지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한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미국과 동조 한미동맹의 탄탄한 동맹을 통해서 저 개성공단 폐쇄시키고 우리 군인들에게 그 수류탄을 그 철제 경계선에다가 숨겨서 우리 군 2명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북한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확성기를 달아놓고 북한에 대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뭐 다른 말 넘어오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대한민국의 오늘 날씨 오늘 부산은 어떻고 대한민국은 어떻고 그런 얘기 소소한 얘기 그리고 오늘 부산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어디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어디는 어디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굶어서 뭐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다 방송을 하게끔 그 38선 경계선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송 시스템을 향해서 북한으로 방송을 전파하게 되고 또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성주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가 가슴 서늘한 경우를 딱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가셔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은 너무나 가슴이 선뜻했어요. 아, 저 말을 안 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 고정간첩, 저 박원순, 저 서울 성추행범이 여러분 이제 다 드러났지만 1조를 뿌려서 3,500개 거의 5,000개 가까이 되는 단체를 다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이사슬로 서울 시민이 내는 돈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불켜놨습니다. 여러분 이 세력들이 그냥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제가 일단 정권이 바뀌면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자금줄을 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 자금줄을 싹 끊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금줄만 끊으면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환은행에서 500만 원짜리 돈 찍은 거, 이 찍은 돈이 문재인 일당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한국은행에서 찍은 돈, 이것을 전부 돈 조사를 해서 이 돈이 어디로 넘어가서 그 돈이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에서 대한민국 고정간첩들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독일과 같이 반나치법을 반드시 만들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이들 색출을 하지 않으면 통일이 돼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의 지금 그 달성군 상계리, 달성군 육아업 상계리, 육아업이네. 이름도 이 대한민국의 이 지명 이름을 싹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들의 철저한 음모에 의해서 이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정보가 북한에 다 넘어가 있고 청와대에 구석구석까지도 다 북한에 김정은 책상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북한 간첩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뭐 일반 행정 업무를 본 사람이 아니고 보이라 수리공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수리공은 청와대 구석구석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수리공은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칩 하나만 붙여놔도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서마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북한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우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재인 같은 바지 사장, 핫바지를 딱 지도자로 앉혀놓고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 뒤 핸들링하는 놈은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 임성석 같은 놈. 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살다 나온 놈이면 간첩 행위를 했던 놈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여러분 청와대 근무를 했으니까 여러분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음번에 이 누가 자유우파 야당에서 지도자가 되면 이 5년 동안 해놓은 이 범죄 집단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여러분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느냐? 20년이 걸려요. 짧게 보면 15년이고 길게 보면 20년. 그때 되면 우리는 죽고 없죠 뭐.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고 이미 얘네들이 업무를 다 프레임을 다 짜놓고 거기에 순서에 맞춰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나라가 위험지역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 두 분이 이 지하에서 이렇게 업무를 꾸미는 거 이미 촛불 시위 때 봤고 광화문 광역병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런 거에 눈치를 채리지 못했나. 이미 얘네들은 좌파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는 행동 전부 돈 때문에 합니다. 얘네들이 목적은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 예산을 찬탈을 해서 이 돈으로 자기 세력 불리고 나머지는 북한에 암묵적으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들어오자마자 군용 비행기에 귤 북한에 갖다 준다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대한민국 500만 원짜리 돈 500만 원짜리 돈 5만 원짜리 돈 저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 귤 속에서 넘어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는 미 우주항공에서 이런 것도 다 잡아놓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 문재인은 로봇도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제 삼성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날 대통령은 오직 나라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지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4.15 선거 때 우리가 느꼈지만 대통령의 메시지 유영아 변호사가 전달을 했는데 모든 것은 야당으로 뭉쳐라.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저 황교안이라는 작자가 유영아 변호사의 그 공천까지도 배제시켰습니다. 유영아 변호사 그분에게 비례대표 최소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아주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배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삼성병원에 있으니까 거길 찾아갔다. 쇼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거 저는 절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올바른 생각과 가치를 이거 큰일 났구나. 나라가 위기구나. 이 생각을 했다면 헌법재판소에 이 박근혜 탄핵 판결 내릴 때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거는 무효라고 외치고 나왔어야지. 그랬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의 기회를 다 놓친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당대표 시켜줬는데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택도 없지. 우리 같은 사람 택도 없지.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한 22일경쯤에 퇴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정권이 봤을 때는
바로 자유우파 분열입니다.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딱 시기적절하게 딱 내보내 대통령 사면시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절대로 나라를 지킬 분이지 나라를 분열시킬 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켜봅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나 대통령의 생각이나 거의 같을 겁니다. 나라가 풍전등화했어.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잃으면 영영 우리에겐 자유는 없습니다. 더 참혹한 현실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루빨리 이제 육아업 상계리, 이 달성군 육아업 상계리 전원주택에 와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쪽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계리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틀 만에 1000여 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 거 보면 아마 대통령이 이제 저기 오시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도 나오시는 날은 여기 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저는 4년 9개월 만에 대통령을 뵙게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내려오시는 날 역삼역에서 역삼동 자택에서 뵙고 했으니까 5개월 만에 5년 만에 거의 5년 만에 뵙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대통령은 아시고 좋은 결단을 아마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라 때문에 백성들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대장동 현장입니다. 그분이 후보 등록. 그분이 누구죠? 정가사범 이재명입니다. 국민 창피한 일. 신문도 나와서 외쳤다. 자,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어제 이재명이가 이제 선관위에 여당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 뻔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뒤에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의심을 할 북한, 중국,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회 이 세 세력이 이재명이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언론이요 난리를 쳐서 당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KBS, MBC, SBS 이 사람의 이 어마어마한 비리에 대해서는 방송을 안 해요. 계속 하는 게 이재명이 오늘 어디 가서 뭐 했다 이것만 비춰줘요. 그러니까 이 위에 헤드에 어마어마한 돈을 쳐바른 것 같아요. KBS, MBC, SBS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뻔뻔하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대장동 그분의 후보 등록 국민 창피한 일이다. 근데요. 지금 범보수 및 친문, 대깨문 시민단체 13일 경기도 과천 성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풍운동연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그 다음에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 친문단체 이 사람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대깨문들이 이제 이재명이 같은 인간은 안 되겠다. 아니 쟤네들이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 여러분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피하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저기 지도자가 돼도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구치소 갈 사람이다. 후보조차 등록해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에서 저 국회의원 어느 한 놈이 반대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여러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성이 김사랑입니다. 김사랑. 이 김사랑인데요. 저희들 토요일날 저희 그 너하라 방송에 와서 저랑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너하라에 와서 방송을 한 김사랑 씨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누구냐면 이 김혜경 소고기 깡, 초밥 깡, 햄버거 깡, 닭 백숙 깡 한 이 채널 A 저기 뭐야 제보자 A씨가 가장 염려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분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분을 꼭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김사랑 씨가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저희 너하라 방송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김사랑 씨를 다시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피한 이 대깨문 이자들이 자 여러분 후보 정책조차 등록해서 안 된다면서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그 깡 한 거 있죠. 자 여기 소고기 깡, 초밥 깡, 햄버거 깡, 과일 깡, 제사 음식 깡, 바나나 뭐 별의별 상을 차려놓고 지금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자가 여기 나올 인물이 아니에요.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자 대선 후보 등록을 하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이런 깜도 안 되는 놈이 지금 여기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정도 되면요 KBS, MBC, SBS가 이 방송 한 번만 하면 그냥 이재명 무너져요. 근데 안 하고 있어. 왜 안 할까요? 저는 KBS, MBC, SBS 이 헤드에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이 재정 투입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 안에도 친북 빨갱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 MBC에는 거의 전라도가 다 썰어버렸어. 다 바꿔야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MBC에 여러분
타 지역 사람이 한 명도 없어. 99.9%가 전라도 사람이 다 장악했어. 이러니 여러분, 이 나라가 올바른 방송 보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여기 모인 참석자들이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 카드 깡 한 퍼포먼스를 지금 여기 열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 창피한 일이라고요. 이재명이는 당장 후보를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 지금 시민단체와 대깨문 그 다음에 문바들이 와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민주당 성추행당에서 저건 발협치한 놈들입니다. 자, 이걸 보고도 야당에 나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회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해산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이 나라가 온전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에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시민연대 대진범 이 대표 장기표 이호성 이민구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같이 나서서 지금 퍼포먼스와 규탄 집회를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봉부 장기표 더불어민주당 정풍운동연대 송명식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민구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 김석준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지금 이재명 이자를 규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봤자 저 성추행당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나서서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놈이 없어. 처음에는 서른이가 하더니 이제 서른이도 쑥 들어갔어. 잘못하다간 지도 끝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돼도 후보가 돼갖고 당선이 돼도 감옥 가야 되고 안 돼도 감옥 가야 되니까 이 등록 후보를 취소하라.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전 세계의 우선거리입니다. 전 세계 우선거리.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기자회견 현수막에는 뭐라고 있냐. 정과사범, 세금 도둑, XX, 대장동 그분, 대선 후보 등록 이 웬 말이냐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장기표시입니다. 장기표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장기표시가 과천중앙선관위 앞에서 정과사범 세금 도둑년 대선 후보 등록이 웬 말이냐 이렇게 지금